남경의 통치 조직과 관리들. 글쓰니 김갑동. 남경 유수관 양주의 탄생. 고려시대의 남경 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토였다. 그러나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가 남진 기지로 중시되면서 평양 또는 남평양성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나제 동맹으로 이 지역을 빼앗은 신라는 여기에 신주를 설치하여 군사 중심지로 만들었다. 통일신라에 들어와서는 한양군으로 불렸고 김헌창의 아들 김번문이 난을 일으켜 여기에 도읍하려 한 적이 있었다. 고려 태조 때에는 양주로 개명되었다가 성종 때에 이르러 외관인 주목이나 절도사가 파견된 전국 12개 주의 하나가 되었다. 현종 때에 이루어진 속군현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도 9개의 속군현을 거느린 대읍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즉, 이 지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아도 현재의 서울 지역은 고대부터 중시되면서 대읍으로 존속했던 것이다. 고려시대 양주 지역은 문종 때에 이르러 남경이 설치되었다. 즉 1067년 문종 21년에 남경으로 승격하였고 이듬해에는 새로운 궁궐이 지어졌다. 남경으로 승격하면서 그 격에 맞추기 위해 인근 군의 백성들을 옮겨 호구를 증대시켰다. 서경, 동경과 더불어 수도를 제외한 삼경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문종은 개경과 서경을 강화하는 한편 남경을 설치하여 이 삼경을 중심으로 왕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종 때에 설치된 남경은 숙종 때에 와서 재건되었다. 그것은 형식상으로 볼 때 김희제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 김희제는 도선기,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 등의 책 내용을 빌려 남경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강의 양지에 도읍하면 기업이 길고 영원하며 사회가 내조하여 왕손이 번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개경과 서경, 남경을 저울에 비유하여 남경은 저울추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희제의 상서는 단순히 풍수지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 혹 풍수지리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같은 상서를 올려도 해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러한 상서를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숙종은 당시의 문벌 세력이었던 인주 이씨를 배제하고 정주 류씨 류홍의 딸과 혼인했다. 이자의의 난을 겪고 난 이후여서 외척의 바로를 배제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숙종의 마음을 파악한 김희제가 풍수지리서를 이용하여 남경 재건의 상서를 올린 것이었다. 그는 또한 무역과 상업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남경을 끼고 흐르는 한강은 대중국 무역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는 한강이 내외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왕권 강화 및 국가재정 확보책으로 남경 재건이 추진되었다. 남경 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추진은 1099년 숙종 4년부터 시작되었다. 남경 재건은 큰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왕이 직접 이 지역을 답사한 후 숙종 6년 남경 개창도감이 설치되고 이어 경계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3년 만의 대역사 끝에 숙종 9년에 궁궐도 완공을 보게 되었다. 남경유수관 양주의 통치 조직. 남경인 양주에는 여러 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는 고려사 백관지 외직조 기록이 참고된다. 고려사의 백관지 외직에는 남경유수관, 문종 때에 양주를 남경으로 정하고 3품 이상의 유수 1명, 4품 이상의 부유수 1명, 6품 이상의 판관 1명, 7품 이상의 사록 참군사와 장석이 각각 1명씩을 두고 8품 이상의 법조 1명과 9품 이상의 문사, 의사 각각 1명을 두었다. 예종 11년에 판관을 소윤으로 고쳤다.
충렬왕 34년에 한양부로 고치고 윤, 판관, 사록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보면 남경에는 장관격에 해당하는 남경유수를 비롯하여 부유수, 판관, 사록참군사, 장서기, 문사, 의사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남경유수는 남경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3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중앙의 고위 관직자가 좌천되어 남경유수가 되기도 했다. 바로 최유청과 정공수가 그런 사례이다. 최유청은 의종 때의 정이품인 중서시랑 동중서문화 평장사로 반평부사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낭중정서의 매부였기에 남경유수로 가게 되었다. 이품직에서 삼품직으로 하강한 것이다. 정공수는 고종 때의 종이품인 추밀원사로 동여진의 침입을 막는 임무를 맡았으나 방어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남경유수로 좌천되었다. 이로 미루어 남경유수는 3품 이상이라 하였으나 주로 3품직으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규의 경우에는 의종 때의 정육품인 전중시 어사로 있다가 승진하여 남경유수가 되었고, 신종 때에는 정삼품인 어사대부로 승진했다. 이후 정이품인 문화시랑 동중서 평장사까지 올랐다. 이것은 3품직인 남경유수를 거쳐 2품직으로 승진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남경부유수는 유수를 보좌하는 두 번째 책임자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부시장에 해당하는 사품직이었다. 한문준이 장주, 장흥, 남원에서 6품 이상의 3군 부사를 거쳐 남경부유수가 된 후 종3품 대부경에 올랐다. 이순중이 종3품이었던 비서감으로 있다가 편출되어 남경부유수가 된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엄수환도 원종 때의 정사품인 전법총랑을 거쳐 남경부유수가 되었다. 충렬왕 때에도 그는 남경부사가 되었는데 왕이 행차하자 풍성하게 대접하고 새 길을 개통하여 그 공으로 3품의 관계를 받았다. 이 또한 남경부유수가 4품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판관부터 의사까지는 이들 밑에 있는 관직이었다. 이른바 속관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였다. 이들의 임무와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하고 중국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판관에 대해 살펴보자. 판관은 현을 제외한 도호부나 주, 군, 진에 있었다. 그 임무는 해당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며 군현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 간의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절,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이를 수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남경의 판관도 그 책임자인 유수를 보좌하며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을 것이다. 예종 때 소윤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기능과 임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또 경도호부, 목과 같은 대읍의 판관은 중앙관직을 가진 겸직 형태로 임명되었다. 판관을 이거라 하여 수령직에 비견한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남경의 판관은 규정에 의하면 6품 이상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다. 6품이 보통이었으나 5품도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인종 때의 배경성은 시강 문지우가 되었다가 남경 소윤을 거쳐 장주가 되었다. 시강 문지우는 통례문에 속한 직책으로 정 7품이었고 장주는 추밀원에 속한 관직으로 정 3품이었다. 홍자번도 남경의 판관을 거쳐 정 4품직인 호부시랑으로 진출했다. 이로 미루어 판관은 6품이나 5품직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사록참군사는 본래 경, 도호부, 목과 같은 대단위 군현에만 파견되었으며 사록이란 말로 줄여 부르기도 했다. 사록참군사는 판관 바로 아래 직책으로 조세 수취, 여격 징발 등 군현 내의 대민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지역 향리들을 행정적으로 장악 통제하였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대민 수취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남경의 사록참군사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록참군사는
과거에 합격한 후 처음 받는 관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고려시대 남경의 사록참군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문발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남경 사록참군사가 되었으며 오형이나 윤신걸도 과거에 합격하자마자 남경 사록에 임명되었다. 고려시대 과거 합격자는 이처럼 외직에서 출발했는데 남경의 사록참군사도 과거 합격자의 초사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장석이도 사록참군사와 마찬가지로 경도호부 목에만 파견된 속관으로 9년에서 조정에 올리는 표문이나 하사표 등을 작성하거나 조정을 대신하여 주변의 명산 대천과 성황사 등의 제문을 작성하는 일을 전담했다. 남경의 장석이도 이 같은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장석이 역시 대개 과거 합격자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관직이었다. 그가 맡은 업무가 유교적 소양과 문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남경의 장석이를 지낸 인물로는 한유층이 있다. 그는 1104년 과거에 합격한 후 남경의 장석이에 취임했다. 외직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고려 정부의 배려였다. 특히 남경은 당시 수도였던 개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여기에 임명된 과거 급제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법조는 현을 제외한 경, 도호부, 목, 주, 군, 진에 파견된 속관으로 9년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옥송에 관여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한 외관의 법률적인 자문을 담당했다. 남경의 법조도 예외는 아닐 터인데 법조에 임명된 사람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의사와 문사는 외관의 주요 임무인 민에 대한 수치와 여격 징발을 전담했던 여느 속관과 달리 질병 치료와 민에 대한 교화 및 교육을 전담했다. 그런 이유로 그 기원을 성종 6년 8월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을 파견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경이지만 남경은 서경 및 동경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관직 구조에서 그 지위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삼경의 외관과 속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경은 성종 14년에 설치되었다. 3품 이상의 지서경 유수사 1명, 4품 이상 부유수 1명, 6품 이상 판관 2명, 7품 이상 사록참군사 2명, 7품 이상 장석이 1명, 8품 이상의 법조 1명이 있다. 동경 역시 성종 때 설치되었다. 3품 이상의 유수사 1명, 부유수 1명, 판관 1명, 사록참군사 1명, 장석이 1명, 법조 1명이 있고 9품의 의사 1명과 문사 1명이 있다. 남경은 문종 때 설치되었으며 유수 1명, 부유수 1명, 판관 1명, 사록참군사 1명, 장석이 1명, 법조, 의사, 문사가 1명씩 있다. 이처럼 삼경 중에서는 서경의 지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서경이 동경, 남경보다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의사, 문사가 서경에는 없지만 동경과 남경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서경이 남경, 동경보다 우위에 있었다. 장관의 품계는 같지만 서경에는 판관과 사록참군사가 각각 2인씩이었다. 동경, 남경에 비해 1인씩 더 많았던 것이다. 총 정원은 같았지만 의사, 문사보다 높은 관직의 정원이 더 있었던 것이다. 남경과 동경은 적어도 관직 체계상으로 볼 때는 동등한 지위였다. 관직의 수나 정원, 품계가 동일했던 것이다. 1116년 예종 11년에 판관이 소윤으로 바뀐 것도 똑같았다. 다만 1308년 충렬왕 34년에 동경이 계림부로 바뀌고 남경이 한양부로 바뀔 때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즉, 계림부에는 장관인 부윤 밑에 판관, 사록, 법조 등이 설치되었으나 한양부에는 부윤과 판관, 사록만 설치되었다. 서경도 평양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부윤과 소윤, 판관, 참군만 설치되었다. 이것이 기록의 미비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경은 이때에도 서경과 동경에 비해 홀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동경에는 있는 법조가 남경엔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남경유수관 양주 관리들의 녹봉. 남경의 외관과 속관들에게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녹봉이 주어졌다. 유수의 경우 서경 200석, 동경 66, 열석, 남경, 대도호부, 목은 모두 120석의 녹봉이 제공되었다. 판관은 모든 지역에서 86, 열석으로 동일하게 녹봉이 제공되었다. 사록은 서경, 동경, 남경에만 배치되었는데 46, 열석으로 동일하게 녹봉이 지급되었다. 장서기는 모든 지역에서 40석, 법조는 20석의 녹봉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외관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은 서경의 책임자였다. 외관직상으로 볼 때는 서경, 동경, 남경의 책임자가 다 같이 3품 이상이어서 동격처럼 보인다. 그러나 녹봉의 액수를 비교해보면 삼경의 격이 각각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서경이 가장 중시되었고 다음이 동경이고 남경은 삼경 중 가장 홀대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경의 책임자인 남경유수는 서경의 부유수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대도호부나 목의 책임자는 같은 녹봉을 받고 있어 동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경 부유수와 팔목의 부사, 안서대도호 부사가 똑같이 120석의 녹봉을 받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판관 이하는 서경과 동경, 남경은 물론이고 팔목이나 대도호부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삼경을 목이나 대도호부보다 우대한 흔적이 있다. 같은 사록이라 해도 서경, 동경, 남경의 사록은 목과 대도호부의 사록보다 46석 10두를 더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것은 동경 부유수가 서경이나 남경의 부유수보다 월등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남경, 서경의 판관은 물론이고 같은 동경의 판관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기록자의 착오임에 분명하다. 관직상으로도 부유수는 4품 이상이고 판관은 6품 이상이기 때문이다. 문종 때의 이 같은 녹봉 규정은 인종 때에 와서 개정되었다. 이때의 외관 녹봉은 문종 때보다 대체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문종 때에는 모든 외관직을 16등급으로 나누어 녹봉을 주었으나 인종 때에는 2등급이 축소되어 14등급으로 나누었다. 요컨대 남경은 녹봉면에서 볼 때도 다른 일반 군현보다 훨씬 상급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서경, 동경과 비교해보면 문종 때의 경우 삼경 중에서 가장 하위였다. 서경이 가장 상위였고 다음이 동경, 그 다음이 남경이었다. 남경은 경이기는 했으나 대도호부나 팔목과 격이 같았다. 그러나 인종 때에는 남경의 지위가 약간 격상되었다. 여전히 서경보다는 하위였으나 동경과는 지위가 같아졌다. 대도호부나 목과 같은 격이었던 것은 변함없었다.